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혈액 관련 질환 마지막 파트를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백혈병과 혈우병 그리고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외 혈액 질환을 해서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백혈병이에요. 영어로는 류케미아라고 하고요.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골수나 기타 조혈 조직 내에 미성숙한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악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혈액암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미성숙한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한다는 거죠.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크게 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 유전적 소인, 항암치료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백혈병은 크게 급성, 만성으로 나뉘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는 골수성, 림프성으로 나눠요. 골수성에서 급성, 만성, 그리고 림프성에서 급성, 만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긴 한데 여러분 시험에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상으로는 크게 빈혈 증상과 출혈 증상, 감염 증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전에 배웠던 재생불량성 빈혈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재생불량성 빈혈이 결국 골수 조직의 문제로 인해서 혈구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질환이었잖아요. 그래서 재생이 되지 않는 질환이었어요. 백혈병 역시 미성숙한 백혈구가 갑작스럽게 증식하면서 그 외의 혈구인 적혈구도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혈소판도 제대로 생성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혈구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서 빈혈, 혈소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출혈, 미성숙한 백혈구는 백혈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전이 다를 뿐 재생불량성 빈혈이랑 증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빈혈 증상으로 창백, 피로, 호흡곤란 등이 있고요. 출혈 증상으로 잇몸 출혈, 점상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점상 출혈은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출혈을 점상 출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상 출혈은 멍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멍이 생기는 걸 반상 출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서 나쁠 건 없어요. 감염 증상으로는 폐렴 등 각종 염증이 잘 발생한다는 거죠. 백혈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 미성숙한 백혈구가 엄청나게 많이 증식해서 중추신경계도 침범할 수 있고 소화기계, 각종 장기에 침범함으로써 여러가지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침범 증상으로는 두통이 있고요. 간비대, 비장비대 증상으로 인해서 이 오심과 구토가 발생할 수 있고 역시나 중추신경계 침범으로 진압력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은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앞전에 강조드린 이 세 가지 증상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재생불량성 빈혈이랑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백혈병의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항암화합요법, 수혈,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 혈액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성숙한 백혈구를 줄여주는 거죠. 그 외에 적혈구랑 혈소판 그리고 백혈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혈로 보충해 줄 수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치료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외에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보호격리 등의 격리를 시킬 수 있고요. 방문객 제한 등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 빈혈 관련해서는 필요시 수혈하고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일상활동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라는 거.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상에 주의하고 부드러운 칫솔이나 전기면도기를 사용하고요. 대소변 색깔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거죠. 위에 언급드린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통증이 있다면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고 식욕부진과 오심구토로 인해서 영양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이 미성숙한 백혈구가 많이 파괴되면서 요산 수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로 인해 여러분 시험엔 잘 나오진 않지만 한번 나왔던 이야기가 통풍입니다. 백혈병과 관련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 통풍이 요산 수치가 상승하게 되면 나오는 질환이에요.
근데 백혈병에서 미성숙한 백혈구가 많이 파괴되면 요산 수치가 상승하면서 통풍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하루 3-4리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므로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백혈병에서는 그렇게 잘 나왔던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환으로 혈우병. 혈우병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응고인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출혈이 계속 발생하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출혈에 굉장히 취약한 질환이라는 거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혈우병의 원인과 증상은 이미 알려드렸지만 응고인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유전성 응고장애로 8번, 9번, 11번 응고인자의 결핍에 의해 출혈 경향이 증가하는 질환. 그래서 가장 많은 질환은 8번 응고인자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혈우병이에요. 대부분의 혈우병은 그래서 응고인자 8번의 결핍인 혈우병 A가 가장 많다는 거고요. 9번이 부족하면 혈우병 B, 11번이 부족하면 C 이렇게 불리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런 얘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우병 A와 B의 경우는 반성 열성 유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시험에 조금 나올 수 있어서 반성 열성 유전을 조금 알아보면 남자에서는 이 X 염색체에서 보유인자가 하나만 나와도 혈우병이 발병하게 돼요. 지금 이 정상이라고 나타나는 건 남성에서는 X염색체에 이 보유인자가 아예 없어야 정상이에요. 여성에서는 XX 2개가 나와야 혈우병을 가진 여성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X 보유인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4개잖아요. 보인자가 하나도 없는 XX, 보인자 하나가 있는 X, 그리고 보인자가 없는 XY, 보인자 하나가 있는 X, 그리고 Y 염색체. 이런 경우에만 혈우병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반성 열성이에요. 여성의 경우에는 X 염색체에 하나에 보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혈우병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보인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에게만 열성으로 유전된다고 해서 반성 열성 형질 이렇게 불리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혈우병과 생맹도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이 반성 열성이에요. 생맹 역시. 그리고 증상으로는 혈관전증으로 각 관절에 출혈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관절이 강직되고 근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역시나 출혈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왔던 적은 없는 문제입니다. 피하나 근육의 혈종이 발생할 수 있고 신부출혈에 의한 혈관이나 장기의 압박도 발생할 수 있어요. 어디에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출혈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통증이나 마비, 지각의 이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나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올 내용들은 아닙니다. 혈우병의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 발치나 이런 치과적 치료가 필요해서 받을 시에는 이 질환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올바른 대처를 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출혈 경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혈우병 A의 경우에는 응고인자 8번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 8번 농축액을 투여하면 되고요. 혈우병 B인 경우에는 9번 혹은 프로트롬빈 복합제제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역시나 원인에 대한 부족한 인자만 채워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환자에게 혈우병 표식을 꼭 지참하도록 한다.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하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혈우병 표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쓰러져 있을 때 발견한 사람들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응급 상황을 똑바로 알고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참해야 한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출혈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교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상 부위를 압박하거나 지혈제 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출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육주사를 금지하고 아스피린이라든지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죠.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이런 약물도 출혈 경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이런 약들이 출혈 경향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심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관절 내 혈액을
흡인하거나 냉찜질,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고요. 출혈 멈추고 부종이 가라앉은 후에 그 이후 관절 운동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절 운동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DIC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간간히 나온다고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모성간호학에서 좀 나올 수 있어요. 모성간호학에서 이미 강조드렸던 내용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응고작용이 나타난 후에 지혈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출혈이 발생하는 증후군이고요. 결국은 이건 역시 출혈이 문제가 되는 질환이에요. 원인과 증상을 먼저 살펴보면 감염이라든지 악성종양, 그리고 심한이죠. 심한 외상이라든지 수혈 부작용, 출혈, 그리고 상과 합병증, 양수색전증, 계류유산과 관련해서 이 DIC,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모성에서 간간히 나오는 시험 문제죠.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초기 단계에는 응고 기전이 항진돼요. 그래서 각종 혈관에 광범위한 혈전을 형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혈전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혈관의 폐쇄를 초래해서 혈전 때문에 손가락이나 사지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내부장기 중 폐와 신장이 가장 흔히 침범돼서 폐색전증이나 신장혈전이 발생하면 신장 피질의 괴사로 인해서 신부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초기 단계가 지나면 과다응고 현상이 일어난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단계가 지나면 섬유소 용해체계가 활성화되고, 왜냐하면 응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해하는 체계, 그게 섬유소 용해체계입니다. 이게 활성화되고 과다응고가 일어나서 응고인자가 다 소진돼 버려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냐? 출혈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출혈이 유발되는 질환이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입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에 출혈반이 생길 수 있고요. 점막 표면입니다. 점막 표면에 혈액이 삼출되고 경우에 따라서 뇌, 위장관 등 치명적인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응고인자가 이미 소진됐고 섬유소 용해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출혈 경향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어디든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특이적 치료법은 없지만 그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 위에 언급드린 기저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경미한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지만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서는 혈소판이라든지 응고인자 제제를 수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출혈을 좀 잠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수혈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혈액의 손실과 혈액 보충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액의 부종과 과잉, 이런 징후를 잘 관찰해야 되고, INO 역시 잘 관찰함으로써 저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서는 백혈병이 그나마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는 혈우병에서 표식을 지참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이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에서는 모성과 관련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응고인자를 보충해주는 수혈,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거 강조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